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동영상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조갑제 TV를 교양 있는 커뮤니티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겨울에 일본에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발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상당히 한반도 상황이 위기다,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아주 험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리틀 로켓맨이라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은 북한은 늑다리라고 응수를 하고 해서 이러다가는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김정은이가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요소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데 대충 미국인이 한 20만 명, 일본 사람들이 한 6만 명,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체류하고 있다. 그럼 핵폭탄을 쐈을 때 한국 국적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들이 죽었을 때, 특히 미국인과 중국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쟁의 징표는 주한미군 가족이 철수하느냐 여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 가족이 철수한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오고 가서 언론기관에서 미국 대사관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2017년 가을 무렵에 한국에 있는 주한 체류 미국인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아주 민감한 사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선제 공격이나 단독 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이 단독 공격입니다. 미군이 단독으로 공격한다. 이것은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쟁도 반대한다.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한국군이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좋다. 우리가 단독으로 공격을 하겠다 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그것은 한반도 근해에 적어도 항공모함 전단 3개 이상을 집중시키면은 함재기가 한 300대 그리고 주 1 미군기지에서 출동하는 함재기까지 포함하면 수백 대, 괌에서 출동하는 병력까지 치면은 아마 500대 이상의 전투기 폭격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등으로 북한을 폭격을 하면은 미군은 반격받아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인터뷰에서 당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의원이 전쟁이 시작되는 방향이라면은 미군은 비전투원인 미국 시민들을 한국에서 대피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행동을 하면은 북한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상황을 잘못 읽어 쉽게 전쟁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인 계획은 세우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주한미군 가족과 체류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행동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당한 비행기와 함정이 동원돼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북한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 이제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치는 것을 고려하고 훈련도 했지만은 결국 여기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라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Fear라는 공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본 책인데 거기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준비를 하고자 했는데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만약 주한 미군 가족을 빼면은 우리는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그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일종의 최후 통첩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비전투원 대피 작전이 실시되면은 가장 먼저 작전 대상이 되는 이들은 한국 주재 미군 병사 가족과 일반 미국 시민 등 수십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약 20만 명입니다. 또 북한의 공격으로, 북한이 미사일로 이제 일본을 공격할 때 또는 핵폭탄으로 일본을 공격할 때 일본에 사는 또 미국 시민도 대피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인터뷰에서, 아사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선제 공격이나 단독 공격을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각국 대사들과의 회담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김정은의 생각을 바꿔서 외교적 노선을 정착시키는 것이지만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상황을 잘못 읽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쟁에 매우 가까이 갔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 2019년 말에 김정은이도 상당히 초조했다는 이야기죠. 김정은이도 트럼프라는 어디로 뛸지 모르는 지도자를 상대로 하기에는 매우 불안했다. 그래서 2008년이 들어가면은 2018년이죠.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탈출구를 뚫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창구로 해가지고 트럼프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식으로 해서 이 위기를 역전시키는 방향의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보면 김정은과 그 주변의 참모들이 상당히 코로나에 몰렸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합세를 해가지고 탈출로를 열어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만약 계속 더 김정은이를 몰아붙이고 대북 제재를 강화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북한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서훈 이 두 사람이 김정은을 찾아가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했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국민들을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고 해가지고 탈출구를 만들고 대결 국면에서 회담 국면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속았다. 만나보니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허송 세월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폐기할 수 있도록 몰아붙였는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도망갈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을 그때 펴지 않았으면은 김정일 정권은 그때 무너지거나 아마 핵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김대중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도 절호의 기회를 아주 무산시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또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하면은
미국은 한국을 젖히고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외 공군력으로 하는 거죠. 미사일과 폭격으로 아마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한 10분이 지나면은 북한은 조용해질 것입니다. 북한은 거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그리고 레이더 기지는 마비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을 공격할 정도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일본을 위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장사정포로 서울을 포격하는 것인데 요사이 전문가들, 특히 전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북한의 장사포 위협, 불바다 운운하지만 그것은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에 얼마쯤 쏘고 나서 곧 우리의 반격으로 다 마비된다는 겁니다. 이걸 감안하면은 언젠가는 한번 또다시 2017년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올 것이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다른 정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